자,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에는 자, 1. 생성자가 있고 2. 필드가 있고 자, 3. 메소드가 있는데 예. 자, 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아셔야 요거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먼저 여기 필드부터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필드. 자, 필드는 뭐냐?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은 앞에 우리 기초문법에서 변수, 배열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되는 거죠.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드다. 예, 이런 이제 용어니까 예,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필드는 자 선언되는 이제 형태가 자 선언되는 형태는 이제 변수 선언과 비슷하지만 예, 쓰임새는 다르다. 그래서 이 필드라는 걸 클래스 안에 우리가 선언해 줄 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예, 같습니다. 예, 우리 변수 선언해 줄 때 변수 타입이 오고 변수명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필드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예, 쓰임새가 다르다. 사실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인데 클래스 내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의미로 또 예,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쓰임새는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생성자, 생성자는 new 연산자로 예, 객체를 생성할 때 자, 객체의 자 초기화 역할 그리고 이제 선언한 형태는 메소드와 비슷하지만 예, 리턴 타입이 없고 이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예, 동일하다. 예. 그래서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생성자는 자, 우리 앞에서 객체 만들 때 new 사용했죠. new 붙이고 뒤에 이제 생성자가 오는데요. 그건 이제 이 지금 말하는 생성자. 그래서 이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객체의 초기 값을 자, 선언해 줄 때, 예, 또 이제 이 생성자를 씁니다. 이게 초기화 한다 그러는데, 객체를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객체의 초기화, 예, 객체의 초기화도 생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코드는요, 메소드 작성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메소드.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메소드 작성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성자가.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생성자는 메소드의 변형입니다. 예, 메소드의 변형이고요. 예, 메소드의 이제 어떤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예, 객체 생성하는 기능으로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게 이제 생성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소드 나오죠. 예, 메소드. 예. 자, 요 메소드는 객체가 수행해야 할 동작, 예,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드. 함수로도 불린다 하는데 사실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함수로 보통 이제 불렀던 거를요.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라는 용어보다는 예, 함수라는 거를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함수라는 거를 이제 가져와서 메소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객체 안에 있는 함수가 이제 메소드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얘기고요. 예전에 이제 자바 언어가 만들어질 때 C라는 언어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뭐 다른 언어도 벤치마킹을 당연히 이제 했겠죠. 여러 언어를 이제 벤치마킹 그중에서 이제 C 언어 벤치마킹 할 때 C라는 언어가 메인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C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만들면 메인 함수를 먼저 만들고요. 메인 함수 안에 어떤 실행되는 코드를 넣어요. 우리 자바 할 때 public static void main 한 다음에 메인 메소드 만든 다음에 실행할 어떤 명령들을 작성을 하죠. 그거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C 언어도 메인이라는 게 딱 키워드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이름 못 써. 그냥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C 언어에 함수 했던 거에서 그러면
개체 모델은 자 필드하고 메소드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제 그 속성하고 기능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거 이제 동작하는 부분을 기존 이제 언어 C 언어에서 이게 이제 함수라는 게 있으니까 요 개념을 가져오자.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게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이제 메소드가 뭐라고 부르는 거는 이전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배우셨던 분들은 함수라고 배우셨던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자 public class name 자 요거 이제 요 자리에 클래스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예, 클래스 이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예, 여기 적는 거예요. public 띄우고 클래스 띄우고 예, 클래스 네임. 그래서 이 public 클래스라는 키워드 뒤에 클래스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블럭 열고 플러스 돌려 닫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 작성할 때 소스 코드 보시면 이렇게 항상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이 클래스 블럭 안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요 안에 자,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 자, 생성자가 있고 필드가 있고 메소드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생성자 필드 메소드를 요 클래스 블럭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필드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보통 이제 먼저 필드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줘요. 예. 그래서 필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선을 만들어 주는데 선을 해 주는데 자, 이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드가. 근데 모양을 보시면 int 필드 네임 되어 있는데 모양이 이게 뭐 변수 선언하고 똑같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 6장에 이 클래스 쪽이 아니라 기초 문법 한다 그러면 인티저 타입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 타입의 필드 네임이라는 변수 선언하는 거죠 그냥. 근데 얘는 이제 클래스라는 블럭 안에 이렇게 이제 변수 인티저 타입의 변수 선언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변수라고 하지 않고 필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 필드.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필드명은요 요 타입이 앞에 나오고 이제 요 필드 네임이라고 요 부분에 우리가 필드의 이름 필드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필드 이름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름 내가 사용하고자 이름을 직접 이름을 붙여서 명명 규칙에 의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붙여서 이제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생성자입니다. 예, 생성자. 예. 그래서 요 이제 생성자를 이제 선언해주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생성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 초기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성자가 요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성자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요 생성자의 이름은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요 부분 있죠. 여기에 있는 클래스 요 이름이 생성자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똑같이 여기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 똑같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자 이제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 코드상에 생성자 찾아라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클래스 명하고 같은 거 찾으시면 생성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메소드 배우셔야 되겠지만 리턴 타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앞에 리턴 타입 없고 그냥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생성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클래스를 구성한 구성 멤버로서 이제 생성자 필드까지 보셨잖아요, 그죠? 자, 하나 더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메소드는 객체의 동작을 자 작성해 놓은 건데. 객체의 동작으로 이제 호출 시 실행하는 블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메소드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메소드 이름이고요. 예, 메소드 뒤에 이제 호출할 때 자 매개 변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 이제를 요 소괄 안에 선언해 줍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 선언해 줍니다. 소괄 안에. 그리고 이 메소드명 앞에 있는 int라는 게 이 메소드를 실행한 결과값은 인티저 값으로 리턴된다고 하는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 리턴되는 데이터의 자료형 이걸 이제 리턴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때 필드도 들어가고 생성자도 들어가고 내가 필요한 메소드, 그죠? 기능을, 동작을, 객체가 이제 어떤 동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동작을 기술해 놓은 메소드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래스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형식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드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자, 먼저 필드. 자, 필드 선언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필드는 자, 클래스 블록에서 선언되어져야 된다. 이게 규칙이죠. 클래스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있었는데, 그 이제 클래스 블록 안에 자, 이렇게 이제 필드를 선언할 수가 있고요. 선언하는 거는 우리 변수 선언하고 같아요. 그래서 앞에 타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변수를 선언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언하면서 대입연산자상에서 초기값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대입연산자와 초기값을 같이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요 타입, 제 자료형이죠. 여기는 타입은 자, 필드에 저장할 데이터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자료형도 배웠고 스트링 타입도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타입은 기본 자료형 타입도 올 수 있고요. 참조형 타입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를 결정해주고 기본 타입도 쓸 수 있고 참조 타입, 기본 타입도 쓸 수 있고 참조 타입도 쓸 수 있고 모두 다 쓸 수 있다. 데이터 타입 다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초기값을 이렇게 바로 줄 수가 있다고 했죠. 초기값을 바로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필드 선언할 때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기값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필드 값이 자동으로 초기값이 주어집니다. 초기화가 됩니다.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는데 요거는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 앞에서 배열 배우셨죠? 배열의 타입에 따라서 배열 안에 배열 객체를 만들면 안에 정수 타입은 0, 실수 타입은 0.0, 불리언 타입은 false, 다음에 참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 null이라는 값으로 초기값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클래스의 필드 초기값이 이렇게 주지 이제 자, 처음에 이제 이 필드에 초기값을 주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객체 생성할 때 요 필드 이제 그 값이 요 아래쪽에 이제 지금 표에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값입니다. 이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아무 값을 주지 않았을 때, 초기값을 주지 않았을 때,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이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 타입에는 정수 타입이 있고 실수 타입이 있고 널리 타입이 있는데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요 이제 정수 타입은 0으로, 그다음에 실수 타입은 플롯 더블이 있는데 0.0으로, 논리 타입, 불리언 타입은 폴스 값으로, 참조 타입은 이제 배열도 참조 타입이고 클래스 이것도 이제 참조 타입이고 인터페이스 참조 타입인데 다 이제 널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필드 선언할 때 초기값을 이렇게 주면 그 초기값은 초기화가 되고요. 객체 만들 때 만들어진 객체의 초기값은 여기 초기화해주는 값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필드를 선언해 주는데 초기값 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필드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필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필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봤는데, 자, 요 이제 필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필드 값을, 자, 요 사용이라는 거는 필드 값을 읽고 변경되어 있는데 쓰고, 필드 값을 읽어오고, 필드 값을 저장하는 거죠. 쓰고, 변경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사용한다는 건데,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이제 생성된 후에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클래스는 틀이잖아요, 그죠? 틀이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와 똑같은 필드, 똑같은 메소드가 객체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 있는 필드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는 객체 내부의 생성자와 메소드 내부에서 사용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필드는 자 객체 내부의 생성자에서도 사용되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 내부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문법 규칙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필드가 있으면 요게 하나 이제 객체입니다, 그죠?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고, 객체 내부에 요 이제 생성자, 생성자에서 요 필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메소드라고 부르는 이 메소드 안에서도 요 서는데 이제 요 이제 필드를 자 객체 내부의 메소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외부에서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냐? 자, 이게 이제 객체가 있고요. 다른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객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는 이제 카 클래스로 만드는 카 클래스를 가지고 만든 카 객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객체가 지금 이제 이 객체에 있는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를 이렇게 접근해서 읽기 하거나 자, 사용한다는 거는 읽거나 쓰거나 이제 변경한다는 얘기죠. 읽기 쓰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객체에서 마이카 여기 이제 요 객체 이름이 마이카입니다. 마이카. 얘가 마이카고요. 아이고 마이카고 얘가 이제 마이카라는 자 참조 변수 객체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마이카.speed 하면요 마이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필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뭐 넣어라? 60을 집어넣어라. 이거 뭐예요? 외부에 다른 객체가 이 마이카라는 객체를 접근해 가지고요 이 마이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에 6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여기다 60에다가 자 이게 이제 사용이죠. 외부 자 객체 외부에서 다른 객체가 접근해서 사용한다는 얘기 이겁니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스피드에 뭐 100이라는 어떤 값이 있는데 외부 객체에서 이 100을 읽어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문 사용해서요 괄호 안에다가 마이카.speed 하면 마이카 객체에 접근해서요 스피드 필드 이거 접근할 수 있네 해서 이 100이라는 값을 읽어가서 이렇게 출력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부 객체가 이제 접근해서 요런 이제 필드를 사용할 때는요 요 이제 객체 이름 이게 이제 마이카죠. 마이카 객체 이름 여기 이제 이 객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객체 주소가 이제 전형되는 참조 변수입니다. 객체 이름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도트 연산자, 점 연산자죠. 도트 연산자를 찍고 그 다음에 스피드, 요게 이제 필드명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캡슐화 설명드릴 때 외부에 이제 개방해 놓은, 오픈해 놓은, 노출해 놓은 필드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쪽 볼게요. 자, 필드, 생성자, 메소드 요 세 가지가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선 이제 생성자 한번 볼게요. 필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자, 기본 생성자라고 있습니다. 기본 생성, 디폴트 컨스트럭터,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래스에 생성자 선언이 없으면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바이트 코드 파일에 자동으로 추가시켜 주는데 이게 이제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여기 이제 퍼블릭 다음에 요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는 거고요.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소괄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블록 열고 닫고 요게 이제 메소드 뒤에 이제 볼 메소드하고 형식이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생성자의 이름이 우리가 따로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클래스의 이름이 생성자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집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 이게 생성자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앞에 이제 요 퍼블릭 이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선언을 어떻게 그럼 하느냐,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느냐. 자, 객체를 다양하게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직접 선언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소괄로 뒤에다가, 소괄로 이제 이렇게 열고요. 안에다가 이 초기화라는 거, 이게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 필드의 값을 집어넣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값을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요 생성자 블록 안에서 여기 이제 매개 변수로 받은 값을 필드의 값으로 이제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생성자 블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생성자는 메소드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자, 모양은 메소드 뒤에 거 보시면 메소드 비슷한데 리턴 타입이 없다. 예, 리턴 타입이 없고, 자, 요 생성자의 이름은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 그대로 씁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소스 코드 안에서 우리가 메소드하고 생성자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매개 변수. 자, 여기 매개 변수라고 지금 나오죠.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매개 변수의 타입은 매개 값의 종류에 맞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타입은 자료형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료형 데이터 타입 배우셨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의 타입은 매개 값의 종류에 따라 맞게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 필드 설명드렸고요. 생성자를 설명드렸는데, 요 생성자 이용해서 필드를 초기화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초기화한다는 얘기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초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죠. 생성자는 이제 객체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객체에 필드 값을 그 초기 값을 필드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한다는 이제 용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객체마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면 필드 선언 시에 초기 값을 대입하는 것이 좋다. 예, 요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자, 클래스를 만들 때 이게 클래스죠.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는 왜 만들어요? 객체 찍어내기 위해서 만들죠. 클래스를 만들 때 자, 필드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네이션이라는 필드, 네임이라는 필드, SSN이라는 필드 3개가 있는데, 예. 자, 요 제일 첫 번째 네이션은 대한민국이라는 문자 리터럴 값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주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네임과 SSN은 초기 값을 주지 않았죠. 그러면 어떤 거는 클래스의 필드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게 요 부분이에요, 이거. 요렇게 어떤 거는 값을 주고 어떤 건 안 주잖아요. 이제 용도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객체마다, 그러니까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낸단 말이에요. 객체마다 그렇게 이제 찍어낸 객체마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도록 하려면은 필드 선언 시에 초기 값을 대입하는 게 좋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면 이 퍼블릭 클래스 코리안이라는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코리안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내면요, 이 찍어낸 객체들도 이런 필드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찍어낸 그 객체의 네이션 필드 검사해 보면, 예, 찍어낸 그 객체의 네이션 필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이거예요. 동일하게, 예, 100개를 찍어내면 100개의 객체에 모두 다 네이션 필드 값은 대한민국이라고 초기 값이 탁탁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찍어낼 때마다 그 찍어낸 객체의 필드는 똑같은 값을 가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초기 값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된다. 자, 요 필드 네임하고 SSN은 초기 값을 안 줬죠. 예. 요거는 일단은 객체 찍어내고 나서 찍어낸 다음에 네임이나 SNS 값이 이제 결정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다른 값을 줘야 될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주지 않고 클래스로 만듭니다. 필드 초기 값을. 그래서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져야 한다면은 생성자에서 필드를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마다 다른 값을 가지게 하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드에 초기값을 주지 말고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메인 값과 SSN 값을 줘서 초기화 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성자 선언하는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자, public Korean 돼 있죠. 예. 자, 요 코리언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얘는 생성자다. 예.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면 생성자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요 서글러 안에 있는 자, 요거 콤마로 지금 두 개, 자, 지금 이제 구분돼서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 매개 값을 받기 위한 매개 변수입니다. 스트링 타입의 n과 스트링 타입의 s가 있죠. 예. 그래서 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n에 문자 하나 넘겨주고 다음에 s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총 두 개의 이제 문자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n에 던져준 값은 name이라는 필드에 자 저장을 할 거고요. s에 던져준 값은 s는 어디에 대입됩니까? ssn에 대입되죠. 그래서 요 s의 매개 변수에 던져준 값은 ssn이라는 필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초기화한다 그러죠. 필드에 초기값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생성자가 객체 초기화할 때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 필드에 이제 초기값을 주는 부분이 이제 생성자에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개 값으로 받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필드 초기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생성자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버로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보시면은, 자, 클래스 이름이 카고요. 생성자가 여러 개네. 그죠? 클래스 블럭 안에, 자, 클래스명과 동일한, 자, 메소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죠? 예. 자, 동일한 이제 이름의 이 생성자를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는 거를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똑같죠?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느냐? 예. 자, 이제 요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형식 보시면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보면 소갈라 안에 아무것도 없죠. 4개 변수가 없어요. 또 밑에 있는 거 보면 스트링 타입의 모델 4개 변수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스트링 타입의 모델,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컬러, 콤마로 구분되어 있죠. 4개 변수 2개 사용하는 겁니다. 2개의 값을 떠줘주면 두 개의 값을 받는 거고요. 요거 지금 4개 변수 하나 있는 스트링 타입 모델은 4개 변수 하나만 받는 거예요. 모델 값 하나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자, 스트링 타입의 모델, 콤마, 스트링 타입의 컬러, 콤마, 이제 인티저 타입의 맥스 스피드 4개의 변수 3개가 이제 선언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값, 인티저 값으로 해서 3개의 값을 던져주면 그 값을 각각 모델 변수와 컬러 변수와 맥스 스피드에 딱 저장을 해서 이 생성자 블럭 안에서 초기화 작업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여러 개 쓰느냐?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값을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매개 변수 값을 2개 쓸 수도 있고, 매개 변수 값을 3개를 사용해서 객체 생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하나도 안 넣어주면은 요 첫 번째 게 얘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매개 변수 값을 하나를 넣어주면 얘가 호출이 되고, 매개 변수 값을 2개 주면 요 모델 값과 컬러 값을 요 2개 값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요 카라는 생성자 호출되고, 매개 변수 값을 자, 생성자 호출할 때 3개를 넣어주면은 자, 요 카라는 생성자인데 모델이라는 매개 변수,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컬러라는 매개 변수, 인티저 맥스 스피드라는 매개 변수 3개의 값을 하나, 둘, 3개 값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생성자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성자,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 여러 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자, 생성자 오버로딩은 매개 변수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입이죠. 이게 변수인데 변수 자료형이잖아요. 타입이잖아요. 스트링 타입, 뭐 이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고,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요 매개 변수의 개수, 요거는 하나고, 요건 하나도 없고, 매개 변수 하나도 없고, 하나고, 요건 두 개고, 요건 세 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타입, 매개 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순서. 순서가 다를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서 여러 개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링 타입, 인티저인데 나는 인티저 타입, 스트링 타입 받고 싶어.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칼하고 이제 또 생성자를 하나 더 오버로딩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순서가 달라도 생성자 오버로딩을 이제 해주는 거죠.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달리하는 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나 선언된 순서가 똑같은 경우 매개 변수 이름만 바꾸는 것은 생성자 오버로딩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지금 이제 타입과 개수 순서 이때 볼 때 자료형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성자가 오버로딩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 되어 있을 경우에 new 연산자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적용되는 매개 값의 타입과 개수의 수라는 게 이제 개수, 요 이제 매개 변수가 던져주는 값에 따라서 생성된 생성자가 결정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생성자 호출할 때, new 다음에 생성자 호출할 때 던져지는 매개 변수 값의 타입과 개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생성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자동으로 결정돼서 실행이 됩니다. 알아서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하나도 안 넘어왔다, 얘를 선택해주고, 매개 변수 3개 넘어왔다, 얘를 알아서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생성자 호출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 안에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생성자 호출이라고 해서 생성자 오버로딩이 많아질 경우에, 자, 생성자 간에 중복된 코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코드가 여러 개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복 코드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른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통 코드를 한 생성자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여기도 쓰고 여기 쓴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을 하나의 다른 생성자에 몰아준다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 그래서 공통 코드를 한 생성자에만 집중적으로 작성을 하고, 나머지 생성자는 this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this 소괄로 열고 닫고, 이거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 쓰는 겁니다. 현재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is를 이용해서 공통 코드를 가진 다른 생성자를 호출해 줍니다. 자, this는 현재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서 this, 자, this 나오죠. 보시면 이제 밑에 있는, 자, 세 개의, 자, 스트링 타입의 모델, 스트링 타입의 컬러, 인티저 타입의 맥스,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매개 변수 하나짜리죠. 요거는 매개 변수 2개짜리입니다. 그죠? 얘를 이제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이 하나짜리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이 내부에서, 자, this 모델 은색 250 해서, 자, 값을 하나를 이렇게 줍니다. 모델 값을. 요 값을 또다시 이제 재활용해서요, this라는 생성자 호출하는 명령에서, 자, 요 모델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두 번째 값은 은색, 세 번째 값은 250. 이렇게 넣어서 매개 변수 값을 3개 가지는 생성자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모델 값 그대로 오고요. 은색은 여기 컬러에, 250은 맥스 스피드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생성자 상에서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여기 요 부분, 예, 매개 변수 값이 두 개 있는 이제 요 생성자 new 한 다음에 요 생성자를 호출을 했을 경우에 모델 값과 컬러 값을 줍니다. 그러면 모델 값은 모델이라는 변수, 예, 컬러 값은 컬러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 this라는 같은 객체 내에 이제 생성자 호출하는 요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요. 모델을 호출하고 모델 값을 그대로 전달하고 컬러 값을 그대로 전달하고요. 250이라는 값만 더 추가해서 값이 하나, 둘, 세 개죠. 예, 세 개의 값을 매개 변수 값으로 가지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 얘도 이제 예, 자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겁니다. 얘를 호출하는 겁니다. 예, 똑같이 이제 모델 값은 스트링 타입 모델에 컬러 값은 예, 스트링 타입의 컬러에 250은 맥스 스피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요 디스 다음에 이제 요렇게 형식이 좀 지우고요. 요게 이제 형식이 보면 디스라는 키워드 뒤에 소갈로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생성자 호출할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디스라는 예, 키워드 뒤에 소갈로 이렇게 열고 닫고 이게 이제 같은 객체 내의 생성자를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이제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요 이제 세 번째 요 생성자 보시면 this라는 키워드, 요 this라는 키워드 쓰는데 얘는요 현재 객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키워드입니다. 현재 객체를 가리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예. 우리 참조 변수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의 주소를 가지잖아요, 참조 변수. 그래서 이 this는 자기 자신, 현재 객체, 자기 자신의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객체의 모델 필드에다가 요 모델이라고 하는 예, 요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고요. this.color 예, 현재 객체의 필드, 컬러 필드에 컬러라고 하는 매개 변수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고요. 자, this.maxSpeed는 예, 현재 객체의 맥스 스피드 필드에다가 맥스 스피드라는 예, 요 매개 변수 값을 대입해서 집어넣어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 같죠? 예,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필드라고 했고요. 요 뒤에 있는 요건 이제 매개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개 변수하고 필드하고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 필드 앞에는 이렇게 this 점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예. 필드 명 앞에는 이렇게 this 점이라고 앞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필드명과 매개 변수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필드명 앞에 자 이렇게 이제 this 점을 붙여 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게 없어버리면요, 예, 이거는 필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엉뚱한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필드에 대한 이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소드 만들어주는 방법. 예. 그래서 자, 메소드를 선언할 때, 자, 메소드는 객체의 동작을 실행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객체의 동작을 실행 블록으로 정의해 놓은 것이고, 예, 여기 밑에 이제 그 형식 보시면, 자, 선언부라고 했어요. 자, 리턴 타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소드 명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글로 안에 매개 변수 필요한 만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매개 변수 선언은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름이 옵니다. 예, 그래서 콤마로 구분해서 예, 매개 변수 필요한 만큼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매개 변수는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때 던져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이 매개 변수에 저장된 값을 요 메소드 블럭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매개 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 매개 변수 필요 없다 할 때는요, 요 서갈로를 매개 변수가 없더라도 형식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냥 서갈로만 그냥 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언부에 자, 요 리턴 타입은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결과값을 되돌려 줍니다. 메소드 호출한 곳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주는 값의 데이터에 데이터형이 이제 리턴 타입이 되는 거고요. 예, 일치해야 됩니다. 실제 코드가.
그리고 이제 그 매개 변수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 필요한 매개 값을 전달받기 위한 이제 변수로서 사용되는 거고, 매개 변수, 파라미터 혹은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소드 블럭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이제 요 메소드 블럭 안에 실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실행해야 할 코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설명하고 있죠. 리턴 타입은 뭐냐? 메소드 실행 후에 호출한 것으로 전달하는 결과값의 타입을 얘기한다. 메소드 명은 뭐냐? 요거 메소드 명. 메소드 명은 첫 문자가 이제 를 이제 소문자로 이제 시작하고요.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는 클래스 명은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시작하게 만들죠. 대문자로 작성하는데 메소드 명은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캐멀 스타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메소드 명을 만들 때 두 번째 단어부터는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세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는 자, 대문자로 작성하는 거. 여기 캐멀 스타일이죠. 그 다음 이제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개 변수를 호출할 때는 전달한 매개 값을 받기 위해 사용.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블럭이라는 거. 자, 이 메소드의 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 실행 호출 시에 실행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호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호출 이제 설명입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죠? 그래서 자, 메소드 호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자, 지금 이제 코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메소드 호출은 메소드 블록을 실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된 후에 메소드는 생성자 하고 자, 또 이제 다른 메소드 내부에서 다른 메소드 내부에서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자,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죠.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자, 메소드는 자, 생성자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다른 메소드로부터 메소드가 또 다른 메소드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메소드가 또 다른 메소드로부터 이제 호출되어서 사용되어 줄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객체 외부에서도 또 이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객체에서 참조하는 변수에는 도트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소드 이제 호출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이제 여기 규칙인데 이 하나하나가 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 규칙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울 수 있느냐. 자, 제가 이론 이게 설명할 때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한번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실 때, 이건 이제 결과를 보시고 다시 이제 이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게 요령입니다. 예습하실 때 분명히 책을 쭉 읽어보시면요. 뭔 소리인지요. 머리 읽기는 읽어요. 다 읽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내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시면 책을 쫙 읽어요. 공부는 막 10장 20장 막 하는데요. 자,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무것도 정리를 못해요. 그냥 읽었다는 거지 본인이 정리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설명할 때 자, 100%안 되더라도 일단 머리에 이제 넣어 놓고요. 이런 거구나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이렇게 이제 보셔야 정리가 되고요. 실습한 다음에 다시 책을 한번 또 보셔야 돼요. 이 설명을. 그래야 요 코드하고 요 설명을 보면서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외부에서 지금 이렇게 내부 객체라고 하는 게 이제 객체가 이제 A라는 객체가 있고요. B라는 객체가 있을 때 이제 이 객체 내부에서 보시면 이제 메소드가 이렇게 메소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메소드네요.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파워 온이라는 메소드, 파워 오프라는 메소드,
뭐 플러스라는 메소드, 디바이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런 메소드 이것도 메소드예요. 예, 이런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메소드에서 만들어 놓은 기능을요 또 다른 메소드가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성자라고 앞에 우리가 객체 만들 때 생성자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생성자가 객체를 초기화할 때 쓴다고 그랬는데 요 생성자도 이렇게 메소드 만들어 놓은 거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부 객체. 현재 객체는 B 객체고요. A라는 객체에서 요 B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객체죠. 다른 객체에서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요거는 이제 캘크. 예, 자, 요거 이제 캘크라는 자, 이 B가 아니라 이제 캘크라는 이제 이름의 객체라고 했을 때 캘크.플러스 뭐 캘크.파워온 캘크.디바이드 해서요. 캘크라는 외부 객체죠. 외부 객체 A라는 객체가 캘크라는 요 B 객체에 접근해서 요 이제 파워온 파워온 플러스 플러스 디바이드 요런 이제 메소드를 객체의 사용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에 자 객체의 이제 관계 세 가지 들어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은 예. 객체 이제 집합 관계에 객체들과의 관계는 집합 관계가 있고 사용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어떤 객체가 또 다른 객체의 필드를 읽고 쓰고 변경하거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다른 객체가 내가 현재 또 다른 객체의 어떤 메소드를 접근할 때 그 객체의 이름을 쓰는데 이때 이제 객체의 이름은 우리가 참조 변수라고 사용했던 거.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 있죠? 그걸 이제 객체의 이름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